반갑습니다. 로마스 X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제시 일행의 서울 압구정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행들과 거리에 머물고 있던 가수 제시에게 팬이라고 자청한 청년이 사진을 찍어달라 다가갔는데 제시가 거절하자 제시와 함께 있던 한 남성이 제시의 팬이라고 다가온 남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가해 남성을 찾지 못해 현재 중국인으로 알려진 가해 남성은 중국으로 이미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대중은 제시가 자기 일행의 폭행 앞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 아니냐부터 가해 남성이 중국으로 도망갈 때까지 안 잡고 뭐했냐라는 경찰의 무기력과 무능력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알려져 언론과 대중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시나 피해 청년, 경찰 그리고 가해 중국인 남성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묘수입니다. 제시, 한국명 호연주, 미국명 제시카 현주호. 1988년생으로 미국 뉴욕 퀸스 플러싱에서 태어났으나 미국 뉴저지주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 만 15세 때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2004년부터 가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싱글 앨범 겟업으로 가수로 데뷔하였으나 대중적 인기는 받지 못하였고 2006년 힙합 그룹 업타운의 객원 멤버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 2007년 가수 미나의 4집 앨범에 랩 피처링에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009년 인생은 즐거워라는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가요계로 복귀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1년 다시 래퍼로 복귀한 제시는 비교적 주목받는 여성 래퍼로서 활동해오다가 2019년 가수 싸이가 운영하는 피네이션이라는 기획사로 이적, 2020년 7월 30일 발매한 세 번째 미니 앨범 눈눈 안 나가 가수 이효리의 뮤직비디오 출연 등으로 화제를 몰고 와 대중적 인기를 얻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가창력을 자랑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래퍼이자 연예인으로서 대중적 인정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나온 18세 남성 청년에서 시작됩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29일 새벽 편의점에서 나온 18세 청년이 일행과 함께 있던 제시를 발견하고 제시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간 청년은 제시에게 팬이라고 얘기하며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냐고 요청하지만 제시가 거절합니다. 그때 제시 일행과 함께 있던 남성 한 명이 18세 청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몸을 숙인 채 팔로 얼굴을 막는 18세 청년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며 폭행을 이어나갑니다. 다행히 그 옆에 있던 제시 일행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나서서 가해 남성을 만류하여 가해 남성은 폭행을 멈추게 되고 제시와 일행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해 청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탐문하여 가까스로 술을 마시고 있던 제시와 일행들을 발견해 가해 남성에 대해 물으나 가해 남성이 해당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고 먼저 갔다고 답하자 더 이상 가해 남성을 찾지는 못합니다. 이후 피해 청년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제시의 기획사에 항의하게 되고 이런 소식이 당시 CCTV 영상과 함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시는 그래도 공중파나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잘 알려진 연예인이면서 늦은 새벽 시간 거리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다가온 팬의 사진 촬영을 거절한 것은 물론 그 팬이 자기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고 이후에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 남성이 중국인이고 이미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보도로 인해 도망가면 못 잡는다는 경찰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다시 한번 언론과 대중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 폭행 사건이 맞습니다. 단, 특별한 시비 없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 그 폭행을 가한 사람이 연예인의 일행이었다는 점. 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 연예인의 팬이라고 밝힌 사람이었다는 점. 또 자신의 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연예인이라는 자는 지켜만 봤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도의적 책임만을 운운했다는 점. 거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이고 당장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데 신원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속한 피의자 검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 모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제시로서는 여자로서 늦은 새벽 좋지 않은 몰골로 사진에 찍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갑작스런 남성의 폭행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피해 청년으로서는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해 가만히 있었던 것뿐인데 자신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분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경찰로서는 당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속한 피의자 추적이나 검거가 어려웠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은 술을 많이 먹었다거나 피해 청년이 제시에게 나쁜 짓을 하는 줄 착각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부담은 없는 만큼 다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엎지른 우유가 아니고 남이 엎질렀고 현실적으로 엎지른 사람이 누군지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엎질러진 우유로 인해 자신에게 다가올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먼저 제시로서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 청년이 다가왔고 자신이 아닌 일행이 그 청년을 폭행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대중적 비난을 받는다는 점에서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당시 폭행에 대한 만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중들이 제시를 바라봤을 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피해 청년을 위로하고 경찰의 가해 남성 검거를 돕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피해 남성은 억울하다고 경찰의 검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는 별개로 가해 남성의 신병 확보를 모색하는 게 하루라도 일찍 자신의 분함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또다시 무능력과 무기력 논란에 휩싸인 경찰의 경우 단순히 폭행 사건이고 가해자가 중국인이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고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을 기화로 다시는 불필요한 무기력과 무능력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가해 남성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검찰과 협의해 가해 남성을 지명수배하여 행여나 그자가 다시 국내로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검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다든지 낯선 남자의 접근에 오해했다는 등 자신의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있으니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간 생쥐 마냥 중국으로 들어가 숨어있지 말고 떳떳하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해 남성 한 명으로 인해 제시는 물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일행들 그리고 가해 남성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모 프로듀서까지 얼마든지 범인 도피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해 남성이 이번 사건을 수습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 가해 남성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완스으즈탄 이라고 발음합니다. 때가 너무 늦어 그 안타까움을 한탄한다는 말입니다. 제시는 물론 피해 청년, 경찰, 가해 남성까지 억울함은 있겠지만 그 책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현재 자신이 짊어지게 된 현재의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를 발빠르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가해 남성은 각성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